자, 바람개비는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는 공기 분자가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리면서 돌아요. 알았지? 그래, 이 진공이라 그랬지. 진공인데 얘가 돌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여기에 있는 이 음극선이 결국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려가지고 돌지.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의 어떤 개념이냐면 입자라는 개념. 빛은 아닌 거지. 빛은 질량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입자의 개념을 갖다 확인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톰슨의 그 실험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입자가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예,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뭐 한다? 직진한다. 자, 그래서 톰슨은 이와 같이 아주 질량이 작은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을 해요. 이때부터 물리학에서는 입자 물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는 그런 분야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렇게 작은 입자를 갖다 발견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집단은 뭐에 대한 원자 모형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되게 웃기죠. 뭐라 그러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인 전자가 무수히 많이 박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무슨 모양이라 그러냐면 푸딩 모양이라 푸딩. 푸딩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11년도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더퍼드. 이 러더퍼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방사선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방사선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잖아.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어요. 알파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띠고 있고 감마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체는 압니다. 지금 뭐냐면 이 알파 입자는 헬륨이 있으면 헬륨의 원자 핵이야. 이 베타는 전자고요. 그다음에 감마는 빛이에요. 빛. 이건 지금 알고 있는 정체들이야. 알았어? 알고 있는 정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단지 이 알파는 입자의 성질을 가진 입자의 성질을 가졌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라듐이라는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 알파 입자예요. 알파가 나오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나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알파 입자가 나오는 길목에다가 굉장히 얇은 금박을 갖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 굉장히 얇은 금박을 설치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금박은 몇 개의 원자층으로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얇게 만든 거죠. 두들겨서. 그랬더니만 첫 번째, 이 알파가 나와가지고 대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검출이 된 거예요. 통과됐다? 알겠지? 자, 얘네들. 이 결과는 뭐냐면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자, 산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도 튀어나가고 옆으로도 막 튀어나간 거야. 알았지? 검출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검출이 됐는데 여기서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아,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고요. 두 번째, 극히 일부분이 살려냈다는 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원자 핵을 발견을 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 원자 핵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첫 번째, 플러스 전기를 띈다. 자,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라 그랬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기라 그랬잖아. 이제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만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원자핵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면 와서 달라붙겠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휘거나 튀어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자, 세 번째는 단단하고 무겁다. 자, 만일 단단하지 않으면 이 알파 입자가 와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르다고 생각해봐. 박혀버릴 거 아니야. 이제 단단하니까 튀어나간 거야. 자, 무겁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나갔겠죠. 그런데 얘는 튀어나갔어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휘었고. 왜?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자핵의 특성은 이런, 여기서 적어도 금속 중에 금 원자겠죠. 금 원자핵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러더포드가 발견한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한가운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연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자들이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원운동 한다고 얘기했어. 원운동. 주위를 돌고 있다. 전자가. 알았지? 그래서 이거 무슨 모형이라 그러냐면 이 모형을 행성 모형이라 그래요. 자, 행성 모형은 이런 거죠. 태양계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천, 천해명 뭐야?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러더퍼드가 제안한 거가 행성 모형이 돼요. 근데 러더퍼드는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있어. 첫 번째, 얘 플라스틱의 이유는 뭐니? 그랬지만 요 안에는 양성자가 들어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문제는 뭐냐면 양성자가 원자핵 안에 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서 반발을 갖다 이기지 못할 거란 말이야. 반발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더포드는 한 가지 더, 한술 더 떠요. 여기 전자도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더 바보 같은 얘기지. 양성자와 전자 간의 인력도 있겠지만 전자 간의 반발도 있을 테니까 반발이 무지무지 커지기 때문에 원자핵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전자가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기를 띤 입자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원자핵에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원자핵에 부딪힌다. 알겠어?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러더포드의 제자가 누가 있냐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죠. 체드윅. 1832년도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뭐를 발견하냐면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뭐 비슷한 실험을 해요. 알파 입자를 갖다가 때리는데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애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걸 이제 중성자라고 한 거예요. 중성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핵이 있어요. 핵 안에 양성자끼리의 반발을
중성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았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발견한 그런 입자들을 이용해서 원자의 구조를 얘기하게 되죠. 잠깐 쉬세요. 졸린 사람들 자. 알았죠? 치현이 뭐해? 그래, 뭐든 해라.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걸 좀 하자. 자, 봅시다. 원자의 구조는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이걸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제? 일단 주어진 것처럼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야. 그제? 그냥 여기 봐봐. 가끔 가다가 화학 선생님이 조금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이런 데 핀트가 꽂힌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게 무겁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 뭐가 더 무거워? 실제로는 중성자가 더 무겁지. 질량. 알았지? 그 다음에 전자. 전자는 1840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질량을 따질 때는 무시를 하죠. 0으로. 실제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하량. 자, 전하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면 얘들의 전하량은 플러스 1, 0이에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하량이 똑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문제 풀 건 별로 없어요. 단지 전하의 비가 1대1이다. 그래서 우리 위에 원자를 보게 되면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원자라고? 중성 원자가 됩니다. 자, 중성 원자란 얘기는 결국 양성자와 전자수는 동일하다. 자, 그러고 나선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거 모진 않죠? 원자 번호, 그다음에 질량수,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한번 넘겨보자. 넘기면은 자, 첫 번째 그림은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죠. 그러면 얘는 수소예요, 수소. 수소. 1번이고 그다음에 질량수도 1이 되겠죠. 옆에 그림. 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럼 1번입니다. 그럼 얘는 수소예요. 그럼 질량수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지. 그제? 자, 그 옆에 그림.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3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원소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위원소라 그러는데 동위원소는 자, 같은 원소 다른 질량을 의미해줘. 뭐 이런 걸 가리켜서 뭐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뭐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같은 원소 다른 질량. 다른 질량의 원인은 다른 양성자수. 자, 중성자수. 소량입니다. 이와 같은 동위 원소들 때문에 이제 뭐 동위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소뿐만 아니라
탄소도 있고요. 6번인데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인데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위원소는 이와 같이 이런 다양한 동위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량을 갖다 계산할 때는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그다음에 존재 비율을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원자량 곱하기 비율을 합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얘는 원자량이 12짜리가 있고요. 13.003짜리가 있어요. 13.003은 왜 13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제, 실제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뭐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질량이 있어요. 실제 질량하고, 그다음에는 탄소 12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13이 아니라 13.00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원자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해? 이거. 원자량 이용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해 둘 건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달라요.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야. 알았지? 실제 질량을. 그래서 이걸 이 두 개를 이용해줘.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12짜리는 12짜리는 0.9893을 곱하고 그 다음에 13.003짜리는 얘는 비율이니까 0.0107을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12.011이 나와요. 자, 이런 것처럼 평균 원자량이 이제 염소가 있다고 하면 이게 35라고 하고요. C라고 할게요. 이 자연계 존재 비율이 이놈이 75%, 이놈은 25%라고 합시다. 알았지? 그럼 이제 평균 35짜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면 35.5가 나오죠. 이게 평균 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 상에 있는 모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씁니다. 알았어요?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이 주기율표야. 염소가 여기 있어. 자, 읽어볼까요? 평균 원자량 얼마나 되어 있어요?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 반지름 79 피코미터. 그 밑에 원자량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음.
35.5라고 돼 있지? 맞지? 뭐 때문에? 동위원소 때문에 얘의 원자량을 35.5라고 그러고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쓰게 돼 있다. 자, 그리고 CL2를 볼게요. 그럼 이제 CL2도 이제 분자량인데요. 분자량도 평균 분자량이란 거야. 이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 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율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CL2인데 CL은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죠. 또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L2의 분자량은 70, 72, 72, 74짜리가 있습니다.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70, 72, 74니까. 애들의 비율을 한다 얹어버리면 얘가 4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1이에요. 25%.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마치 확률 계산하듯이 4분의 3, 4분의 4이니까 4분의 얼마예요? 16분의 얼마예요? 9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물론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을 다 더하면 또 1이 돼요. 비율이.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평균 분자량은 70 있는데 16분의 9가 되고 더하기 70인데 16분의 3인데 비율은 곱하기 내가 2를 할 거야. 자, 이게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CL2를 이루는 분자량이 72일 때는 74, 35, 37도 되지만 37, 35도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지. 다음에 더하기 74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드렸어. 예? 다이 시간 아니 됐다. 16분의 1 아니면은 자 평균 원자량 합이라 그랬지? 35.5가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더하기 35.5 얼마가 되는 거야? 71이 나옵니다. 평균 분자량을 구하나 평균 분자량에서 비율을 곱한 값이나 그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더한 값이나 어차피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자, 동위원소는 이렇듯이 다양한 숫자의 조합이 나옵니다.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다.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 동위원소까지는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오셔야 됩니다. 특히 동위원소 문제들이 있을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풀어가지고 오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 한두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